하이에듀의 온라인 수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이에듀의 영업부장을 맡고 있는 신성현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유튜브 설명회를 처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나 좀 불편하신 점이 있으셔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제가 최대한 여러 번 해본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학교 내신 대비를 위해 순공이 필요한 아이들이라고 좀 지어봤습니다. 순공이란 말을 요즘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순공의 말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원장님께서는? 예. 예. 순수 공부 시간이라고 합니다. 학생의 순수한 공부 시간을 순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순공 시간이 학생들의 학습력이나 성적을 좀 좌우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요즘은 이제 학생들의 순공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좀 보장을 해야 되고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현장 교육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목을 순공이 필요한 아이들로 좀 지어봤고요. 이 제목을 토대로 해서 설명의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모두 아시는 내용들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고 뒷부분에서는 원장님께서 처음 듣게 되시는 하이에듀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형태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학생입니다. 이제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말보다는 요즘은 급격하게 줄어든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에도 나와 있듯이 그래프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자, 오른쪽 보시면 출생 연도별로 출생아 수를 좀 정리한 표가 있는데 파란색 네모 박스를 좀 보시면 쭉 숫자들을 보시면 줄어드는 폭이 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 비고란을 보시면 현재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의 학년입니다. 초1부터 고3, 뭐 재수 3수를 했을 때 학생의 인원수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던 것처럼 초1이 40만 명, 초4학년이 43만 명, 중2가 44만 명, 것처럼 이렇게 조금씩 학생 수가 줄어들다가 2016년, 17년 기점으로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많은 원장님들도 고민이실 거고, 이제 정부 자체에서도 이제 줄어드는 출생률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좀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많이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현장에서는 저희 원장님들께서는 이제 학생 수가 아무래도 좀 중요하겠죠. 저희 고객들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으신 상황인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교육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교육 재정이라는 거, 이제 학교에 투입되는, 쉽게 얘기해서 교원교육에 투입되는 재정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학생 수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죠. 비용은 많이, 재정은 많이 투입이 되는데 학생의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공교육에서는 교육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만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다. 반대로 교육에 대한 지원은 점점 더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게 교육부 정책이고요. 교육 여건은 개선이 되어 있지만 학습력을 들여다보니까 점점 더 학습력이 낮아지고 있으세요. 학생들이 학습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반비례하는 부분. 교육 재정은 늘어나고 있고 교육 여건은 개선이 되고 있지만 학습력은 그와 반대로 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들, 좀 나쁘게 얘기해서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들이 좀 벌어나고 있는 게 현재 학교의 우리 학생들의 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교육 정책들을 내어놓게 됩니다. 다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책임 교육 학년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셨죠? 초등학교 3학년 중1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학생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초등학교 3학년 시작, 그리고
학습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중1 학년의 과정에서 학교에서 적극적인 교육을 지원을 하겠다. 언어, 수리, 디지털 교양 수업을 집중 강화해서 떨어진 학습력을 회복을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그 시작점을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책임교육학년제의 주 내용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책임교육학년제로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확대를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2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학생들 대상이고, 현재는 학교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원한다면 선택을 해서 학업 성취도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학교의 수가,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정 지역은 교육청 주관으로, 시교육청 주관으로 전면 확대 시행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대상은 아니지만 뭐 지역의 평가를 더 추가를 해서 현재는 대상이 아닌 학년을 같이 평가를 진행하는 형태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산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은 초3부터 고2까지 전면 시행이라는 뉴스를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초등학교 3학년 고2까지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를 부산에서는 전면 시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 계신 저희 지사님께서 이런 유인물 하나를 저한테 사진 찍어 보내주셨는데, 그 부분이 부산에 이제 한 중학교였어요. 중학교인데 중학교 1학년, 3학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를 진행을 한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를 진행을 하고, 이 대상이 현재는 아닌 중학교 2학년 학생은 부산 자체 시험을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중 1, 2, 3을 모두 시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3월에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부산님, 원장님 계실지 모르겠는데 3월에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도 점점 더 확대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교육의 흐름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이제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고교 학점제도 시행을 합니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그 과목을 이수를 하게 되면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점제 형태로 바뀌고 있죠. 192학점인가요? 192학점을 수강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졸업에 대한 자격이 부여되는 고교 학점제. 그래서 예전에는 성적만을 위해서, 수능 점수만을 위해서 과목을 선택을 해서 지나친 경쟁이 좀 생겨났다면,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정말로 학생에게 필요한 과목을 좀 유사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은 게 고교 학점제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교육 학년제부터 고교 학점제까지 공교육에서 정책들을 내어놓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학생의 떨어진 학습력을 회복하는 부분이 주일 것 같고요. 거기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좀 줄여주고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확정된 2028 대입 개편도 문제는 내용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능 과목이 개편이 되죠. 통합교과 형태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모든 같은 과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을 하게 될 거고요. 문과 학생도 과학 과목을 시험을 치게 될 거고, 이과 학생들도 사회 과목에 대한 시험을 응시를 하게 됩니다. 수능에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제한을 좀 둬서 유불리를 좀 없애려고 하는 게 이제 교육부의 주 정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통합교과에 대해서 잠시만요. 네, 음량이 조금 잡음이 있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수가 또 발생을 하네요. 계속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수능이 통합 요양학평으로 바뀌게 되죠. 통합교과 형태로 수능을 치게 되고 수능의 물리를 좀 줄여내는 형태. 그래서 문과 학생도 과학, 이과 학생도 사회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학습해야 될 과목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의견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수능에 대한 개편이고요. 두 번째는 내신도 등급제가 바뀌죠. 이전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교육부에서는 선진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5등급으로 선진화를 해서 그 등급에 대한 경쟁을 조금 완화시키고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1등급 학생이 그 예전에 2등급, 3등급 초반까지의 퍼센트율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대입 개편에 대한 정책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의 이제 뭐 불필요한 경쟁이나 이런 학업 포기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를 하는 목적으로 대입 개편을 좀 진행을 한다라는 게 이제 교육부 정책이고요. 작년에 아마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입 개편이 있고요. 또 2002 개정 교육과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초1, 2학생을 대상으로 시작이 되었고 27년도까지 초중고 전학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될 겁니다. 앞서 안내드렸던 이런 교육 정책들을 조금 반영한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인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한정적으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런 자료들은 이제 저희 블로그에도 올려드린 게 있고요. 아니면 검색을 해주시면 유튜브나 뭐 인터넷상으로 다양한 자료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그쪽 부분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주 내용은 일본 역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좀 줄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중고의 연계 학습을 좀 강화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초등 수학과 중등 수학의 단원명이 똑같아지죠. 똑같아지고 내용들이 연결이 되고 연계학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실생활에 필요한 학습들 위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내용 자체도 많이 개선이 될 거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많이 삭제 그리고 개편이 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좀 줄여주는 목적으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교육정책에 제가 바뀌는 교육정책, 시행되는 교육정책을 좀 안내를 드렸는데 이 교육정책의 주 목적이 교육 정상화와 지나친 학생들과의 경쟁을 조금 완화시키고 그리고 미래 융합형 인재를 양성을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바뀌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을 하고 어떤 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원장님들께서 계획을 좀 잡아 보신다면 학생들의 꾸준한 학습 관리와 학생 관리들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